안녕하십니까, 부텐토TV입니다. 오늘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함께 작성을 하면서 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 1,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단독, 공동, 매매 교환, 임대라고 해서 여기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개하시는 물건이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면 공동주택에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매매에 체크하시고, 임대차를 하시게 되면 임대차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설명의 자료라고 해서 근거 자료 등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에 보시면 확인 설명 의무에 자료를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할 때 어떤 자료를 제시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기 체크를 하는 건데요. 체크하는 항목들은 실질적으로 제시한 것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제시하지 않은 것을 체크하시게 되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서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확인 설명하면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밖의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등 되어 있는데, 본인이 왔으면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진위 확인을 해라. 진위 확인은 별도로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예시규정 등, 예시규정 등은 뭐냐면 본인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위임을 받아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 그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위임장이 필요하죠.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두 번째,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위임장에는 그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들고 왔다. 그러면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가지고 온 인감증명서가 진짜 발급된 건지 위조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 창에 정부 24시라고 제가 열어뒀습니다. 정부 24시에서 서비스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실진위 확인이라고 나옵니다. 사실진위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인터넷 발급 문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이라고 나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록하는欄이 나옵니다. 인감증명서에 보게 되면 발급 기간, 발급 일자, 그 본인의 주민번호, 그리고 확인용 발급 번호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그 인감증명서가 진짜 발급된 것인지 위조된 것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대리인이 인감증명을 가져오시게 되면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할 내용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여기에다가 별지 첨부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이 칸 말고 다른 칸에도 기록할 내용이 너무 많다. 이 칸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칸에다가 뭐라 쓴다고요? 별지 첨부라고 기록하시고 별지의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별지의 문서를 만들어서 그 문서와 이 문서가 동일하다고 표시하는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간인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란에 기록할 게 없다. 할 게 없으면 공란으로 비워두시게 되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무조건 칸을 채워야 되는데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시든지 또는 X로 기재하시든지 옆으로 껐든지 어쨌든 칸을 채워야 됩니다. 칸을 채우지 않고 공란으로 하게 되면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본계약이 아니고 가계약을 체결했을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법제처에서요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본계약을 할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시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셔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라고 해서
자, 권리를 이전하시는 분, 자,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문서를 하나를 줍니다. 뭐냐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서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와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자, 그 양식을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줘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문서를 받은 것이냐 또는 권리를 이전하시는 분이 불응을 한 것이냐 그 내용을 여기 칸에다가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자료 요구서의 불응 또는 미제출에 대한 사항을 여기 기재하시는 것인데 예시를 써놨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권리증 또는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매도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지만 불응해가지고 주지를 않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하냐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1년다 63857 판례에 보면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전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대법원 판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응했으면 불응했다라고 기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을 왜 받아야 되냐 그러면 확인설명서의 9항부터 12항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칸이 있습니다. 9항부터 12항에 대한 기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료 요구서를 받아야만 여기 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대상 물건에 관한 자료 요구서를 받아서 여기 체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의 환경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선호시설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 것이고요. 9번에 공시되지 않은 미공시 권리죠. 자, 미공시 권리를 여기에 기재를 하시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역 등을 여기 기재하셔야 되고 그리고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분묘 기지권이라든지 등기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권리를 여기에 기재하시는데 자, 칸이 모자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별지 첨부라고 해서 작성해서 간인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권리를 이전하시는 의뢰인에게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때 받는 문서 중에서 자료 요구서라고 해서 9항부터 12항까지 기록하는 체크리스트 양식하고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자료 요구서가 또 별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 임대차 건물에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 다가구 주택이 되겠죠. 자, 다가구 주택에 먼저 들어와 있는 임차인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9항에다가 기재하시면서 확인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으면 여기에다가 불응했다라고 기재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011다 63857 판결에 의하면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 보전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서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분명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제시하면서 확인 설명하라고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불응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응했다라고 기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판례인데요. 선고 2015누 40158 판결인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를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족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확인 설명 의무의 상대방이 된 임차인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임차 의뢰인이 손해를 입거나 말거나 그것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에 보면 제시하고 확인 설명을 해라. 둘 중에 한 개라도 안 하면 400만 원짜리다.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짜리다. 이렇게 손해배상과 관련되었던 제 영상에 실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유의사항 내용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에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실제 거래 가격의 신고라고 해서 실제 거래 가격은 즉 거래하는 가격,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 거래가액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은 이분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그 부동산을 사지만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취득한 가액과 양도한 가액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건데요. 차익이 발생했다면 그때 취득가액은 여기 있는 부동산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 거니까 잘 기재하십시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가장 첫 부분 확인설명 자료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로마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